안녕하세요. 고객 인터뷰를 통한 가설 검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나눔엔젤스 이동건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제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대체제 및 경쟁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자인해 보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 앞서 정의한 페르소나 정의 및 가치 제한, 캔버스에서 디자인한 특정 문제 상황에서의 고객 불만과 혜택에 대해서 세웠던 가설을 고객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고객 인터뷰에 대해서 주제 논의를 하기 전에 지난 주차에서 이야기했던 고객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고객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랩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뷰는 고객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고객 개발의 과정과 그리고 고객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수업에서 고객 개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르소나 정의할 때 과연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 타겟 고객에 있어서 고객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 개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 매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기능 하나만을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고객 개발을 반드시 수행을 해서 그 기능을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에 고객 개발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 기능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 개발하지 않고 개발에 투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 때, 이때 고객이 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고객 개발을 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와 불만을 해결하는데, 또는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데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해보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니즈 변화를 지속적으로 제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객 개발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 개발을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다섯 단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설 세우기. 즉,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 과연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은 과연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페인과 그리고 어떠한 혜택들을 가져가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페인과 게인을 가설로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어서 페인과 게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이 있는지를 가설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대화를 나눌 잠재 고객, 즉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페르소나를 진짜로 찾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그 페르소나에게 우리가 준비한, 즉 우리의 가설을 검증할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해 가서 고객과 굉장히 다양한 인터뷰를 깊이 있게 해보면서 우리의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고객의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가설이 맞았는지 그리고 또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 맞았다라고 하면 MVP, 즉 최소 생존 제품을 개발을 해서 또 다시 고객들에게 진짜로 그 기능과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만약에 가설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MVP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최초의 1단계로 가서 가설을 세우는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두 번째로는 대화를 나눌 잠재 고객 찾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잠재 고객, 즉 우리 페르소나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혹시라도 이미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맥을 통해서 소개받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럼과 같은 네트워킹 모임 및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뮤니티 가입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블로그를 활용하고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고객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고객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고객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나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정중하게 우리의 만남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정을 한 두세 개를 나열을 해서 고객의 선택폭을 넓혀주도록 하는 방법 등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의 페르소나에 부합되는, 즉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설에 있어서 가장 부합되는 페르소나를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연해서 이들을 활용해서 뭐 체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분들을 먼저 연락을 해서 인터뷰 대상으로 저희들이 섭외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또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다양한 활동들, 즉 자체 체험단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이 고객의 보이스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인맥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케빈 베이컨이 6단계 원칙이라는 원칙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즉 사람은, 인간관계는 6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나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찾지라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들을 찾고 있는지, 즉 여러분들의 페르소나를 잘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또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이러한 페르소나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받다 보면 이렇게 소개와 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페르소나를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럼과 네트워킹 모임을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의 잠재 고객, 즉 페르소나를 찾는 건데요. 이처럼 포럼과 네트워킹 모임, 즉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페르소나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모임의 주제 또는 모임의 포럼,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킹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딱 부합되는 페르소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럼이나 네트워킹 모임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미리 설명을 잘 하면서 이분들을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페르소나를 찾는 채널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로컬의 문제, 이러한 로컬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즉 로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런 그 로컬 문제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페르소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면은 자동차와 관련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객들은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자유 게시판과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페인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편하게 의견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올리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커뮤니티 회원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차후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가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르소나인지를 확인해보고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오프라인이든 또는 온라인에서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는 간혹가다 이 파워 블로거분들 또는 전문가 블로거분들이 우리 블로거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전문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전문성 있는 블로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나누게 되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과 또 온오프라인에서 중요한 또 소중한 인터뷰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전문 지식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잘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페르소나를 찾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페르소나를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육아와 관련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육아 관련해서 관심 있는 글들을 올리는 이런 분들의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글들을 보면서 댓글을 남기거나 또는 직접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본인들이 왜 지금 만나고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분들이 응해 주실 경우에 또 좋은 또 인연이 돼서 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종종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일촌으로 맺어져 있는데 간혹가다 페이스북에 제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촌의 또 다른 일촌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일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봐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인들이 풀고 싶어하는 이러한 니즈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다양하게 또 공유를 해주면서 여기에서도 좋은 그 페르소나 즉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 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고객사에 방문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혹시 제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혹시 이와 관련된 전문가분이 또 여기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줄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당돌하게 이렇게 들이미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미친놈 취급받을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또 이렇게 해서 또 인연이 돼서 또 흔쾌히 또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저는 또 간혹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고객 사무실 방문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인을 통해서 혹시 소개를 받고 왔다라는 것들로 해서 잘 설득을 해서 한번 당돌하게 한번 또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딩 페이지를 좀 활용하는 건데요. 차후에 우리가 또 MVP와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배울 수도 있는 툴킷 중에 하나인데 윅스와 같이 웹사이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무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툴kit들이 있고 또 페이스북도 또 어떻게 보면 랜딩 페이지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윅스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페르소나를 잘 찾기 위해서 페르소나에게 호감 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망고보드와 같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는 이런 툴kit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없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다양한 템플릿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템플릿들을 잘 활용하시고, 여기에 우리 페르소나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문구들을 키워드로 잘 정리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 있어 할 만한 문구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세웠던 가설, 그 가설에서 매력적인 키워드를 한번 뽑아 가지고 집어넣어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찾아내는, 즉 페르소나를 찾아내는 방법들도 실제 성공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우성이죠. 정우성이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가 굉장히 비싼 자전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2B라는 메이커에서 만든 전기 자전거인데 영국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꽤 비싼 자전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2013년 정도 이때쯤 이렇게 도입이 됐었는데, 이거를 도입을 했던 한국의 그 직원분들은 이걸 과연 도입을 하고 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비싼 자전거를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팀원들과 함께 어떠한 그 미팅을 했었냐면, 페르소나 워크샵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고객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작업들을 팀원들과 함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설계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자전거를 사용하는 젊은 직장인이 우리의 페르소나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우리의 자전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가설. 그리고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원들이 우리의 전기 자전거를 살 것이다 라는 가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가설은 고가의 희귀품들을 장난감처럼 수집하는 3, 40대 여피족들이 우리의 자전거를 살 것이다 라는 가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설에 맞춰서 그 페이스북에 예쁜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즉 젊은 직장인이 좋아할 만한, 관심 있어 할 만한 컨텐츠, 또 고령층이 좋아할 만한 그 컨텐츠, 그리고 회사원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3, 40대 여피족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작게 시작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반응이 오는 컨텐츠가 드디어 하나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응이라면 페이스북에 올렸던 컨텐츠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이러한 그 온라인 사용자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반응이 오는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반응이 오는 군을 보았더니 맨 마지막 고가의 희귀품들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수집하는 3, 40대 여피족들이 이렇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반응을 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진행했던 거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더 잘 알맞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반응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분들을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니 이분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직업은 전문직이었고, 그리고 여가 생활을 평소에 틈틈이 즐기면서 특히 이 여가 생활로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애플 제품과 같은 이러한 브랜드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 체험한 이벤트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구매하지는 않고 직접 오프라인 행사장에 와서 이 자전거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행사를 열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이 자전거를 체험을 하고 나서 바로 구매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A2B 자전거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빠른 그런 사업적 성과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랜딩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랜딩 그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대체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겟 고객군을 정교하게 찾아내는 이러한 실험들을 굉장히 잘 수행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 찾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가족과 친구, 지인은 인터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족과 친구와 지인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꼭 회피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맥을 통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관점에서는 가족과 친구, 지인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페르소나, 즉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문제, 제품에 공감을 가질 만한 이러한 페르소나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인터뷰 대상자를 출연해서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그분들을 인터뷰했던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터뷰를 추천을 받는 과정들을 계속 연결시켜 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터뷰 대상자를 찾고 만나는 방식이 기존보다는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뷰 대상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임의 공간, 또는 그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그 행사나 이런 네트워크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을 더 잘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인터뷰어를 찾아낼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페르소나를 인터뷰하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그분들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아마 바로 생각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유치원 또는 키즈 카페 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박물관 같은 데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해당 부모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페르소나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취미나 또는 어떠한 모임들을 좋아하는지, 뭐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가설로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모임에 또 직접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모임에 페르소나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더 호의적으로 여러분들의 인터뷰에 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의 순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데 과연 우리 고객은 어떤 순간에 가장 고통을 느낄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불편함, 즉 페인 포인트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정비소에 가면 반드시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객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순간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우리의 페르소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천인을 활용, 즉 여러분들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추천인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지인, 즉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또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인터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솔직한 이러한 피드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진짜 페르소나의 페인 포인트를 잘 끄집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나 네트워킹 모임에 참가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로컬의 문제를 또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컬 이노베이터로서는 또 지역과 공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담당자는 주민의 불편함들을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분들 스스로 또 주민의 불편함들,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항상 많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이스가 어떤지를 미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을 또 직접 소개받고 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 발견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글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페이스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글을 올려놓으면 간혹가다 지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페르소나들을 우리는 소개받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좋은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르소나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인터뷰어를 찾아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다음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